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남자들이 정말 자주 놓친다는 여성들의 의외의 호감 신호입니다.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 책상 위에 이 주제를 다룬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당신이 어쩌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100% 확실한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일종의 단서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단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아, 흐름이요? 네. 아주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그게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좀 오해하기 쉬운 고난도 신호들까지 이런 순서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 가장 미묘하다는 에너지의 변화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생기더라고요. 네, 생기.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피곤해도 피곤한 티를 안 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전날 밤을 새웠더라도 당신만 만나면 갑자기 에너지가 막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니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문자 메시지 같은 비대면 소통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는데요. 키크나 호호 같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걸 훨씬 적극적으로 쓰고 이모티콘도 다양하게 써서 글 자체에서 활기가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아주 재밌다는 듯이 반응해준다고? 맞아요. 대화의 텐션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막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그냥 원래 리액션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모든 사람 농담에 다 빵빵 터져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차이입니다. 차이요. 네. 그 사람이 원래 활발한 성격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랑 비교해서 유독 당신과 있을 때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잘 웃고 더 밝아지는가. 바로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명백히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만이라는 전제가 무조건 붙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냥 잘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만 유독 더 크게 웃어주는 그 미묘한 차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감정적인 에너지가 확인됐다면 그 다음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거리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거리.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별 이유 없이 슬쩍 다가와서 같이 화면을 본다거나 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당신 옆이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요. 특히 여러 명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 굳이 당신이 앉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는 걸 자료에서는 고수들의 기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하, 맞습니다. 그건 정말 꽤 노골적인 신호 같네요. 네, 개인적인 공간, 그 퍼스널 스페이스를 아무렇지 않게 허용한다는 건 나는 당신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게 편안하고 좋다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표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투자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요? 네, 바로 무언가를 챙겨주는 행동이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안 챙기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숙취 해소제를 건넨다거나 당신이 좀 아프다고 했을 때 작은 비타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는 행동들 말입니다. 시간과 생각, 때로는 돈이라는 자원을 나에게 쓰고 있다는 거군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어떤 마흔의 투자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성에게 내재된 어떤 모성애적인 본능이 좋아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나에게만 해주는 행동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고 좁혀지는 거리와 나를 향한 투자를 확인했다. 그럼 이제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도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종의 떠보기 전략인데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떠보기요? 예를 들어 너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라거나 넌 왜 여자친구가 없어? 같은 질문들이요. 이건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위험 부담 없이 당신의 연애 상태나 성향을 파악하려는 아주 안전한 탐색 과정입니다. 와, 너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혹시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아니지? 라는 걱정,
그리고 너 지금 싱글 맞지? 라는 궁금증을 한 문장에 다담아 던지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 질문의 저변에는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아,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혼자일까? 이 질문 역시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현재 연애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려는 고도의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주 짙게 깔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것 같은데. 만약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걸로 끝인 걸까요? 자료에서는 거절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적은 거의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 그래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그냥 거절로 끝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볼래? 라고 물었을 때 아, 미안,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대화가 끝났다. 네. 그럼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완곡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아, 토요일은 약속이 있는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은 시간 어때? 처럼 대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아,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와, 거절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와, 기회의 문. 그 표현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서 가장 의외의 신호라고 꼽았던 것.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고도 좀 납득이 안 갔는데요. 바로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하하하. 이건 그냥 저를 편한 남사친으로 생각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긍정 신호라고요? 하하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심화 과정인 겁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거나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면 의미 없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싱글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에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 이건 오히려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일 수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자기 소중한 친구한테 아무나, 특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소개해주진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제안은 당신이 최소한 인성과 매력이 검증된 좋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증 마크? 네. 동시에 이 제안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 좋아, 소개해줘 라고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치국 마신 게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주 세련된 대응법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만약 당신도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개는 괜찮아. 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오?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슬쩍 내비치면서 공을 그녀에게 넘기는 거죠.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정말 고난도네요. 이건 거의 연애고시 마지막 문제 수준인데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헷갈리는 거 말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명확한 신호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 신호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건데요. 뭔데요? 바로 당신이 좋다고 말한 스타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 당신이 무심코 나는 포니테일한 여자가 예뻐 보이더라 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그녀가 포니테일을 하고 나타나는 시기죠. 그런 정말 강력하네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했다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니까요. 이건 당신의 선호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이상형에 나를 맞추고 싶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죠. 그 정도면 뭐 네,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 없는 수준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호감 신호라고 알고 있던 것 중에 잘못 알려진 것도 있을까요? 자료에서 머리 만지기랑 화장 고치기를 비교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슷한 신호로 생각하지만 자료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머리를 만지는 행동은 긴장했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죠? 그것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 혹은 당신과의 만남 이후에 만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기에 화장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고치고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에 나온 슬픈 예시가 떠오르네요. 당신과 편하게 있다가 당신의 잘생긴 친구가 온다는 소식에 갑자기 거울을 찾으면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그건 정말 명확하고도 슬픈 신호겠군요. 네. 그래서 화장을 고친다는 행동 자체에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자료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신호들을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해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죠. 네. 섣부른 판단과 김칫국을 막아줄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필터입니다. 하하, 필터요? 첫째, 이 행동을 나에게만 하는가? 만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잘 웃어주고 잘 챙겨준다면 그건 당신을 향한 특별한 신호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결정적이더군요. 혹시 다른 목적은 없는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처럼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보이는 호의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 자체보다는 당신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서 당신을 일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계획일 수도 있죠. 아... 그래서 항상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신호들은 정답지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일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미묘한 에너지 변화에서부터 거절 속에 숨은 긍정의 메시지, 심지어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고난도 시험까지 놓치기 쉬운 호감의 신호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네, 핵심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향한 일관된 패턴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관계를 성공시키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렌즈로 활용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섣부른 판단은 늘 금물이고요. 자, 이제 당신은 이런 잠재적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미묘한 신호들을 주변에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있을까요?